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과거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을 해서 했던 말인데, 오늘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의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시작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을 다시 겨냥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 뛰어들었죠. 그래서 한동훈을 겨냥을 한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막 그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둘 다 겨냥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치에서 배신을 하고 당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그 달성을 방문한 사람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대구 서구가 지역구죠. 그리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대구의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유영아 의원, 측근이죠. 이렇게 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뼈있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죠. 그 탄핵 정국에서. 그래서 일종의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법사위원장이 맞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탄핵소추위원장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심리에서 그때 권성동이 맡았습니다. 법사위원장. 원래 새누리당 같은 당이었는데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맡았는데, 그때 권성동이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는, 지금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입장을 헌재에서 계속 진술을 했죠. 그 헌재에서 계속 요구를 했죠. 탄핵 파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성동이. 그때 친이계입니다. 친이명박계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성동은 또 나가서 바른정당에 들어갔었죠. 유승민, 김무성이 만든 바른정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 원내대표를 하는데, 반면에 권영세, 오늘 같이 가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범친박계 출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도 했고 중국 대사를 지냈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친박계로 분류되는데 친MB계로 분류되는 권성동이 지금 원내대표가 돼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검사 역할을 했던 그런 악연이 있죠. 악연이 있는 권성동이 오늘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오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 백브리핑을 지금 막 한 결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 맡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심리나 또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단합, 보수 단합에 대해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국민 통합과 함께 국민 통합을 하려면은 일단 여당이 단합을 해야 된다. 그때 2020년 총선 때도 옥중 편지를 서신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내서 그때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가 단합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냈고 오늘도 여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죠.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종의 배신 이야기는 뭐 배신이란 표현은 그전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배신을 굉장히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그 행동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때 한창 뭐 배신의 정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 거론이 됐습니다. 그 전에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핵심 척건 김재규에게 이렇게 이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는 그런 배신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등을 막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때문에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신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권 여당이 지금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좀 다해달라. 이 당부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거대 야당,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서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돌이켜보건대 개인이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개인 소신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집권당의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서 소신이 지나쳐서 자 유승민도 원내대표입니다. 대표. 그리고 우리 국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 극복을 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역시 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걸로 생각한다. 그런데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표 계산을 해보면은 최소 12석 12명에서 23명까지 이제 이탈을 한 걸로 나오죠.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할 때는 69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69. 그 중에서 상당수가 짐을 싸서 떠났죠. 짐을 싸서 떠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김무성, 유승민 그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표,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다. 이것은 한동훈을 겨냥을 했을 수도 있다. 양쪽 다 겨냥을 했겠죠. 유승민, 한동훈. 그리고 이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대립이 되어서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당에 대해서 무슨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하시면서 집권당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집권당의 대표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뭐 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거 뭐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대상이 김무성, 유승민, 이 한동훈인데 뭐 이준석
까지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은 원래 박근혜 키자였죠.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이 말을 듣고 뜨끔한 사람은 유승민 또 한동훈 두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실시된 조기 대선에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죠. 출마를 했는데 그때 사실상 꼴찌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되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돼서 물론 정의당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때 보수 안에서 독자적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을 맞아서 마치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선 행보를 보이는데 최근에 JTBC에 유승민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를 언젠간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조기 대선 앞두고 보수 진영에 러브콜 보내는 것 아닌가 그때 그런 말이 나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다 읽어봤는데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중간에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과장했을 수도 있다. 자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간질시켰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 부분과 제가 과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 대선이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그래서 보수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2005년이었죠. 당시 집권여당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체제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낸 유승민이 그때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가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죠. 그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정체 없는 복지는 허구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복지를 하느냐,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국회법 개정안 그때 처리를 주도를 했습니다. 국회법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과 다르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를 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을 했고 그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결국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에서 그때 물러나고 나서 이 배신자 프레임에 딱 갇혀서 대구에서 본인이 정치를 해왔던 대구에서조차 설당을 잃은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일종의 역선택을 받아서 진보 유권자들, 좌파 유권자들의 역선택을 받아서 뭐 자기 대선에 또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가 너무 소신을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유승민을 겨냥을 한 동시에 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당대표죠. 당대표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본인이 탄핵 소추안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무슨 뭐 체포 대상 명단에 본인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연 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친한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2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서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때 한동훈의 모습에서 과거 본인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전 비서실장 한동훈은 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총회와 신임을 받았던 인물인데 유승민도 그때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고 상당히 신뢰를 했는데 돌아섰죠. 자, 돌아서서 결정적으로 탄핵을 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유승민, 한동훈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권에서 두 사람이 이 위치를 차지하는데 유승민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아마 금명간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